아무리 큰 사고를 당하시고 큰 어려움을 겪으시더라도 내 권리를 알지 못하신다면 결국은 모든 것이 나의 손해로 남고 끝내게 됩니다.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다면 일반인들은 내 잘못인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증거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크앤콜 로이어스의 허성은 변호사고요. 개인상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상해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독일의 법학자의 말이 있는데요. 이거를 개인상해 클레임에 적용해 본다면 아무리 큰 사고를 당하시고 큰 어려움을 겪으시더라도 내 권리를 알지 못하신다면 결국은 모든 것이 나의 손해로 남고 끝내게 됩니다. 호주에서는 각 주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어떠한 절차로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주마다 법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그 절차가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아시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클레임을 실제로 진행하실 때 어떤 나의 개인상해 일으킨 그 상대방을 상대로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을 대리하는 보험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막대한 어떤 자금력과 경험과 전문 인력을 통해서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그 보험사 상대로 적절한 보상을 받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사의 경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개인상해가 있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개인상해라면 몸이 다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적으로 다치시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러한 다치신 것들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 제3자의 잘못으로 일어났을 때 개인상해 클레임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교통사고인데요. 제가 문의를 듣는 한 80% 이상의 클레임들은 보통 빨간불에 차를 서 계셨다가 뒤에서 차가 와서 나를 박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잘못한 뒷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 상대로 클레임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일터에서 사고 나시는 경우인데요. 일터에서 특별히 몸을 쓰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무거운 것을 반복적으로 드셔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다면 일반인들은 내 잘못인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런 무거운 것을 드는 것에 대한 안전교육이 고용주로부터 없었다면 클레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터랑 교통사고 외에도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 같은 곳에서 넘어지신 분이 있을 수 있으세요. 실제로 제가 도와드렸던 어떤 분은 쇼핑센터에서 물을 밟고 넘어지셨는데 허리가 다치셨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그 물을 엎지른 것은 쇼핑센터가 아니었지만 어떤 다른 고객이었지만 그것을 빨리 치우지 못해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그 쇼핑센터와 그 쇼핑센터가 고용했던 청소업체 상대로 저희가 클레임을 진행했고요. 정당한 보상을 이렇게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나셔서 몸이나 마음이 다치셨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닐 때 클레임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의뢰인들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법적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다치신 분들이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법의 입장이고요. 그 진행하시는 분마다 증거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큼 받으실 거에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떤 것들을 클레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고 이후로 사용하셨던 치료비, 앞으로 미래에 들어갈 치료비, 그리고 사고 이후로 앞으로 또 미래에 일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은 것들 주장하실 수 있고요. 이외에도 일상생활에 내가 어려웠던 점들 사고 이후로, 그리고
집안일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던 점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증거를 저희가 수집해서 클레임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증거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사고에 나셨던 사고 동승자라고 할지라도 증거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노인 노피는 그 말 그대로 클레임을 하셔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시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실제로 저희 로펌도 모든 케이스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많은 또 개인상해를 진행하는 로펌들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로펌 차원에서 어떤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없게 되고요. 이거는 다치시는 의뢰인분들이 최대한 부담을 덜고 진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시스템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변호사가 일한 만큼 차지하는 그런 프로페셔널 피가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부대 비용이라고 해서 로펌에서 사건의 증거 수집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다치신 분의 후유증 진단을 위한 의사들 비용을 저희가 내기도 하고요. 또한 다니셨던 병원들의 기록들을 받을 때 저희가 비용들을 미리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파트로 이루어진 변호사 비용이 사건이 진행이 마무리된 다음에 보상금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금액들을 의뢰인들께 드리게 됩니다. 좋은 변호사를, 특별히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개인상의 클레임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법률 사건과 다르게 이 개인상의 클레임은 오래 걸리는 클레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1년 반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긴 기간 동안 나랑 호흡을 맞춰서 진행할 나에 맞는 변호사를 잘 선임을 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의뢰인들을 존중하고 의뢰인들의 말에 경청하고 잘 반영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경험이 많으시고 지식이 많으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내 권리를 최대한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팟앤코 로열스에는 의뢰인들을 존중하시고 경험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호주에서 어떤 주에서 사고가 나시고 일이 발생하시던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